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거대한 요트 한 척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면서 한국의 한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도착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나긴 인내, 그리고 뜨거운 환호, 또 원대한 포부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 그 시작이거든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와, 이 한마디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영국의 베테랑 선장 루 부어만인데요. 도대체 어떤 극한의 순간을 겪었길래 이런 말이 터져 나왔을까요? 바로 이 순간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 칭다오의 그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시, 바로 이 통영에 가장 먼저 닻을 내린 그 영광의 순간, 경남 통영호가 말 그대로 홈그라운드에서 정말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거죠. 자, 이렇게 한 팀의 감동적인 승리를 봤는데,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크고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궁극의 해양 레이스, 바로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죠. 과연 어떤 대회인지 한번 알아보죠. 클리퍼 레이스. 이게 1996년에 시작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무동력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제일 길고 또 제일 혹독하기로 아주 악명이 높죠. 근데 이 대회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4만 해리.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로 바꾸면 무려 7만 4천 킬로미터.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거의 2바퀴 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무려 11개월입니다. 11개월. 거의 1년 내내 망망대해 위에서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거대한 대자연과 싸워야 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시간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맞아요. 바로 이 점이 클리퍼 레이스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전문 요트 선수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사, 의사, 심지어 학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전문가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극한의 도전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열어준 거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인생 탐험이라는 트렌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도시 전체가 들썩인 축제, 통영의 포트위크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도전자들이 도착했는데 과연 통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환영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통영시가 포트위크라는 이름으로 진짜 일주일 내내 축제를 열었어요. 내용을 보면 요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는 오픈보트 투어도 있었고요. 또 포트 테이블이라는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라이브 제주랑 DJ 공연,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 체험까지. 와, 여기에 국제 해양 포럼도 열리고 밤에는 대규모 불꽃쇼까지.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한 거죠. 이 모든 축제의 중심에는요, 바로 맛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통영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가장 공을 들인 테마가 바로 이 음식이었던 거죠. 그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포트 테이블이었는데 세 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첫째는 맛보기, 그러니까 현지 해산물이랑 세계 요리가 만나는 거죠. 둘째는 경험하기. 이건 뭐냐면 지역 생산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하기. 통영만의 음식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식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문화 교류를 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류가 축제장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명이 넘는 선원들이 다음 항해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시장에 가서 직접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통영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통영의 글로벌 야망, 즉 단순한 기항지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번 행사는 통영 입장에서 그냥 축제, 그 이상의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건 정말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를 보면 그 규모가 짐작이 갑니다. 1조 1,400억 원. 와, 이게 정부랑 민간 파트너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통영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과거에는 그냥 역사적인 항구 도시였다면 이제는 미래의 글로벌 해양 레저 허브로 가겠다. 지역산업 중심지에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국제적인 목적지로 완전히 변신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클리퍼 레이스 유치는 이 거대한 전략의 핵심적인 쇼케이스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 통영은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걸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미 2037년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200개가 넘는 객실을 갖춘 새로운 럭셔리 리조트, 현대적인 해양 복합 터미널, 그리고 최첨단 요트 클럽과 마리나까지. 여기에 미디어 아트 워터쇼 공연장도 만들고요. 말 그대로 문화, 요트, 관광이 한 해로 합쳐진 허브, 클리퍼 레이스 같은 이벤트를 열기에 완벽한 인프라를 갖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든 구간으로의 여정. 일주일 동안 정말 달콤한 휴식과 축제를 즐겼잖아요. 하지만 이제 선원들에게는 다시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통영에서의 마지막 순간은요,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퍼레이드 오브 세일이라고 불리는 출항식이었는데 10척의 요트가 전부 30m나 되는 높은 돛을 활짝 펴고 통영 앞바다를 장엄하게 가로지르는 거예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 향하는 곳, 선원들 사이에서 더비권, 가장 힘든 녀석이라고 불리는 북태평양입니다. 여기서 미국 시애틀까지 약 한 달 동안 가야 하는데요. 이 구간이 전체 레이스를 통틀어서 가장 길고 또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가장 춥고 외롭고 험난한 최악의 코스로 꼽히는 곳입니다. 통영에서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걸 뒤로하고 떠나는 선원들, 그리고 이들을 보내면서 글로벌 도시라는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한 통영. 이렇게 인간의 도전과 한 도시의 야망이 교차했던 이곳을 떠나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바다는 이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게 될까요?